자, 오늘은 현대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출시 현장에 나왔습니다. 우선은 여기 그릴 보시면 이전에는 여기가 나눠진 형태였습니다. 여기 이제 각을 줘서 멧돼지의 코나 송곳니 같은 이미지를 줬다라고 하면, 지금은 주간주행 등 헤드램프, 그 다음에 요 방향지시 등까지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더 커진 그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테일들도 보시면 조금씩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약간 은색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저쪽은 보시면은 유광 블랙이에요. 요 차가 기본형 모델이고, 왼쪽에 먼저 설명드린 모델이 캘리그라피 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트림을 구매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튜닝한 것처럼 유광 블랙 색상으로 그릴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시에 여기까지도 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스포티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반형 모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지시 등이 저는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앞쪽에서는 그 정도 디자인 변화가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화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모습에서는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 크기도 당연히 동일하고요.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걸 손본 건데,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포크가 굉장히 많은 형태인데 보통의 고급 승용에서 나타나는 그런 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톤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이 차가 캘리그라피인 걸 몰랐음에도 이게 혹시 고급 트림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일반형 휠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평평한 면이 좀 더 많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스포티함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모델에 저 휠이 끼워줘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휠 사이즈는 20인치입니다. 사실 뒷모습도 차이는 별로 없어요. 요 그래픽 얇게 LED로 넣은 요 빨간색 줄이 또 하나의 포인트일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정말 디테일한 작은 소소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범퍼랑 디퓨저랑 뭐 요쪽 부분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깔끔해진 느낌인데, 전에는 조금 더 곡선이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이게 다 직선, 그리고 뭐 네모 디퓨저 디자인 자체도 일자로 쭉 이어지는 형태거든요. 이번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의 실외 특징은 좀 더 직선적이고 네모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싹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도 요즘 현대차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휠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나비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디자인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대차 마크도 정말 크네요. 그리고 계기판은 디스플레이 계기판, 그리고 센터 모니터도 계기판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파노라믹 글래스는 아니고요. 여기 하우징 그냥 따로 돼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쪽을 이제 쭉 계기판까지 이어놔서 잘못 보면은 파노라믹 글래스처럼 보이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전과 디자인 기조는 같지만 조금씩 변화를 줬다. 그리고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 디자인이에요. 고급차에서 뭐 아우디에서도 많이 썼었고 쭉 수평적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썼는데, 제가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변경의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가 직선적이고 네모나고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원래는 이렇게 조그만하게 따로 송풍구 디자인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통합형으로, 실제로 여기서 바람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디자인적인 특징을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얼핏 봐서는 고급스러운 뭐 우드 무늬 형태를 좀 따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가 캘리그라피 모델이기 때문에 천장에 보시면 전부 다 스웨이드 재질이 되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G90 롱휠 베이스 모델을 탔었는데 꼭 그 차처럼 이 천장 스웨이드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됐습니다. 자, 여기 시트에 릴렉스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봐야 될 거는 1열 시트임에도 허벅지 받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허벅지 길이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들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허벅지 받침이 올라오는 차들은 거의 없어요. 미니밴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끔 볼 수 있는 차지만 1열에까지 이런 옵션이 들어갔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차다,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공간은 지금 제가 이 앞에 자리가 많이 뒤로 당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좁아 보이는 건데, 실제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은 한 뼘 정도 앞에가 남을 만큼 뒷좌석 공간 당연히 여유 있고요. 가운데 센터 터널도 거의 없기 때문에 7인승 모델에서 이 3열로 들어가는 입구가 굳이 이 시트를 당기지 않아도 가운데로 들어갈 만큼 좀 여유롭게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도 앞으로 당길 수 있지만 저라면 굳이 당기지 않고도 들어가는 게 편하니까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캘리그라피 사양이기 때문에
때문에 뒤쪽에 보시면 2열 승객을 위한 통풍 시트 이런 것들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풀사이즈 SUV가 아닌 이상은 3열 공간이 협소한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시트의 착자감이나 두께 이런 부분들은 5008이나 이런 차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이나 누가 잠깐 탈 때는 탈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을 버리지 않았다, 이 차는 진정한 7인승 가족용 차다, 이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3열 시트에도 USB-C 단자 하나, 심지어 열선 시트, 그리고 3열 전동식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전동식 리클라이닝이 방석까지 같이 움직이는 형태여서 무늬만 낸 게 아니라 진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이, 진짜 이게 만약에 4명이 타다가 가끔씩 5명, 6명이 타야 될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컵홀더도 꽤 큰 거 2개씩 양쪽에 있고, 보여주기식의 3열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3열에 타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했지만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공간의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이 차의 이 기본 트렁크 용량이 5008 같은 차랑 비교하면 이 차가 더 넓습니다. 아무래도 5008은 차체 크기 자체가 작았던 모델이고, 이 차는 전장이 5m에 달하기 때문에 7명이 탔을 때도 트렁크에 꽤 큰 짐을 넣을 수 있다. 골프백 2개 정도는 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캐리어도 넣을 수 있고, 탑승자가 타는 공간과 트렁크 공간 둘 다 굉장히 넉넉한 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동식으로 다 접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금 느릴지언정 접히거든요. 2열 시트 역시 접힙니다. 근데 2열 시트는 접히는 것만 가능한 기계식 폴딩 방식이고, 3열 시트는 올라오는 것도 가능한 전동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거는 옵션을 많이 넣은 차에서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팰리세이드에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들 기다리셨던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과 동일한 파워트레인, 디젤 가솔린 모델만 나옵니다. 그래서 2.2 디젤, 3.8 가솔린이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서의 변화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많은 수요가 있던 모델에 대해서 큰 변화를 굳이 사실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많은 개발비와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전에 동일한 가솔린과 디젤 모델만 나왔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팰리세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시승에 참석하게 되면은 주행 질감이 혹시 바뀐 게 있는지, 그리고 또 옵션 사양, 물론 저희가 최상위 트림을 보통 탑승을 하지만 어쨌든 그 최상위 트림에서의 옵션 변화나 편의 사양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